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테리어 코치 데이브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인테리어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 인테리어 업체 잘 선정하는 정말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업체 잘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올리신 영상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무엇이 다르냐?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을 참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나 실무자분들이 올리신 영상이거나 혹은 소비자가 자신이 경험한 인테리어에 대한 후기 위주의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연히 업체는 소비자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보다 조금 현실성에 떨어지는 방법이나 아주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소비자분들의 영상을 보면 또 너무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집이나 매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나랑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 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6년 전에 처음 인테리어를 시작해서 지금 6년째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였던 저의 경험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저의 경험,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아주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여러분,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질까요? 제가 저의 첫 번째 영상에서도 그 이유를 언급했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인테리어 업계에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보다 신뢰하기 힘든 업체들이 아직 훨씬 더 많다고 이미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주변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인테리어 업자는 사기꾼이니 조심해야 된다는 아주 슬픈 인식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6년 정도 인테리어 업계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방어적이에요. 뭔가 의심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 예산 얼마로 잡으셨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인테리어에 대해 전혀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이 돈을 알려주면 여기에 얼마를 순수하게 공사비로 사용해 줄지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적당히 안 좋은 자재로 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걱정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인테리어에 대해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테리어 말고도 경험이 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불신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런 불신의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을까요? 이 답을 얻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요? 그리고 어떤 업체의 신뢰감을 느끼시나요? 디자인을 예쁘게 잘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 가격이 저렴한 업체일 수도 있고 AS를 잘 해주는 업체일 수도 있겠죠. 인테리어 업체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세우는 강점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찾는 업체는 첫째,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디자인과 퀄리티를 만들어주는 업체. 둘째, 공사를 끝까지 잘 해주고 끝나고 나서도 잠적하지 않고 AS를 잘 해주는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기절초풍한 인테리어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비자들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저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네, 그럼 위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공사를 해본 것도 아닌데 말이죠.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우선 현장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라 입니다. 여러분이 치과에 갔다고 가정해 볼까요? A라는 치과는 치료해야 되는 것만 딱 말해주는 병원이 있고, B라는 치과는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금리로 다 하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C라는 치과는 이 치아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방법은 1안, 2안, 3안이 있다. 금액은 각각 이만큼 든다라고 자세한 진단 결과와 선택지, 금액까지 알려주는 치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런 진단을 받으셨다면 어떤 치과를 선택하실까요? 당연히 C 치과를 선택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이유는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실력이 있고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치과 의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C치과처럼 현장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몇 가지 선택지들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해주고 가격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지 알려준다면 당연히 이 업체는 괜찮은 디자인과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도 가장 저렴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문짝 문틀 색상을 바꾸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째는 문틀, 문짝을 철거하고 통째로 교체하는 방법. 둘째는 철거하지 않고 기존 문틀, 문짝 위에 필름을 시공하는 방법. 세 번째는 문짝만 교체하고 문틀은 필름으로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틀, 문짝의 노후도와 상태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가격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나겠죠.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해주고 색상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다 교체하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와 반드시 현장에서 미팅을 해보셔야 합니다. 소비자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이런 설명을 같이 해준다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제가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현장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뭐 진짜 다 쓰러져가는 주택부터 아파트, 상가, 한옥 등등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는 현장에서 고객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고객이 해달라는 것만 딱딱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니까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게 되고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소비자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려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간혹 견적을 받으실 때 현장에 가지 않으시고 사진만 몇 장 주시고 견적을 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모르면 정확한 공사 방식과 견적이 나올 수가 없고 설사 견적을 내더라도 얼마든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견적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는 업체인지 꼭 확인하라입니다. 인테리어 견적서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견적서 안에는 각 공정별로 나누어져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자재비, 노무비, 경비로 다시 나누어져 있죠. 목공사를 예를 들어보면 자재비 안에는 몰딩, 걸레바지, 각재, 합판, 석고, 철물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노무비는 목수들의 하루 인건비이고 경비는 식대나 현장 거리가 멀다면 유류비 등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이 정도는 나누어져 있는데 산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정도의 자재와 인건비가 드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는 것이죠. 보통 인테리어 업체는 조금 여유롭게 자재비를 책정하거나 느낌적인 느낌, 보통 통밥으로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산출 근거가 빠져있는 견적서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항상 돌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 예측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런 걸 몰라요. 견적서에도 안 적혀 있고 또 나와 있어도 오히려 복잡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견적서를 6년째 만들고 있잖아요. 정확하고 디테일한 견적서를 만드는 것이 사실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공정별로 아주 작은 것까지 고민해야 하고 정확한 면적을 계산하고 또 시공 환경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견적을 디테일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어떻게 공사해야 할지 머릿속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들어가는 자재나 마감재들의 종류나 시공 방식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대충 만든 견적서는 어떨까요? 그 견적서를 만든 사람의 머릿속에 무슨 구체적인 계획과 디자인이 있겠습니까? 이런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시면 공정마다 비용이 계속 추가되거나 변경되겠지요. 혹은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금액이 많이 추가된 견적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견적서를 세부적으로 만드는 회사일수록 정직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최대한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기 때문이고 또한 세부적인 견적서는 그 견적서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금액이 변동되더라도 이유를 소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업체는 당연히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할 것이며 잠적을 하지도 않고 AS도 책임 있게 잘 해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첫째, 현장에서 꼭 미팅을 가지고 이 업체가 현장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업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 둘째, 견적서를 받으시면 세부사항의 산출 근거까지 있는 디테일한 견적서를 제시하는 업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잘 확인하셔서 좋은 업체 만나시고 만족하는 인테리어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테리어 코치 데이브였습니다. 안녕.